오늘은 국토와 우리 생활 마지막 단원 정리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토와 생활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 개 영역에 대해서, 세 개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먼저 첫 번째,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삼면이 뭐와 맞닿아 있으며 뭐와 뭐로 진출하기 유리하다. 지도를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위치가 표시되어 있죠. 아시아 대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쪽에는 동해, 남쪽에는 남해, 서쪽에는 황해, 즉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요.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에 뭐가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뭐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다 알겠지요? 자,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입니다. 주권의 뜻은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자,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토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섬, 그리고 영해는 바다의 영역을 뜻합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환경이나 요소로 지역을 구분했으며 무슨 구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기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애매할 수 있죠. 자,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역 구분입니다.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나누었다. 그 다음에 천령이라고 하는 고개에 건설된 요새를 중심으로 해서 관서지방과 관북지방이라고 했다. 또 경기해, 즉 바다의 근처에 있어서 해서지방이라고 했고, 호강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호서지방이라고도 불렀다고 했습니다. 즉 옛날에 전통적인 지역 구분은 자연 환경이나 자연적인 요소들을 이용했었지요. 요즘도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행정구역도입니다.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정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자연환경이나 자연적 요소로 지역을 구분했으며 행정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기도 한다. 두 번째 주제,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오대산에서부터 만이산까지의 우리나라 국토를 자른 단면입니다. 동쪽의 오대산 1565m고요. 그 다음에 서쪽의 만이산 472m입니다.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면 알겠지만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입니다. 그리고 대동강, 한강, 금강 같은 우리나라에서 큰 하천들은 대부분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대부분의 큰 강들이, 큰 하천들이 서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나라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해안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지도인데요. 동쪽은 서쪽이나 그러니까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서 해안선의 드나듦이 단조롭습니다. 그에 반해 서해안, 남해안의 해안선은 드나듦이 꼬불꼬불하지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작은 육지가 바로 섬이지요.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섬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기온의 차이가 크고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집중됩니다. 지도로 설명을 하면은 1월 평균 기온과 우리나라의 8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먼저 남쪽의 제주도를 보면 가장 추운 1월달이 5.7도, 그리고 8월에는 26.8도씨입니다. 1월과 8월의 차이는 21.1도씨가 되네요. 그리고 서울은 1월달에는 영하 2.4도, 그리고 8월에는 영상 25.7도입니다. 그래서 1월과 8월의 기온 차이는 무려 28.1도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곳인 중강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강진은 1월달에는 영하 16.1도입니다. 8월달에는 영상 21.8도고요. 1월과 8월의 온도 차이는, 기온 차이는 37.9도나 됩니다. 엄청난 계절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수량입니다. 중강진 6, 7, 8월, 서울 6, 7, 8월, 그 다음에 서귀포 6, 7, 8월.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울릉도는 연간 고르게 내리는 편인데요. 그래도 6, 7, 8월이 강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절과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지요. 봄에는 황사나 가뭄,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폭염, 그리고 비도 많이 오죠.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된다고 했었잖아요. 홍수, 그리고 가을에는 태풍, 겨울엔 또 춥습니다. 그래서 한파와 폭설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제, 우리 국토의 인문환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네요.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디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모여 살고 있다. 설명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령별 우리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입니다. 1970년대를 보면요. 제일 왼쪽입니다. 녹색이 14세 이하를 나타냅니다. 42.5%, 즉 10명 중에 4명은 14세 이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쭉 줄어들어서 2020년에는 12.7%, 즉 100명 중에 12명 정도. 그리고 2040년에는 10.8%니까 100명 중에 1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세 이하 인구 비율이 적다라는 것은 적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노란색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나타냅니다. 1970년대에는 3.1%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15.6%, 약 5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인 2040년에는 2020년의 2배인 32.8%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출산 고령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100명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 50명 정도가 살고 비수도권에 50명 정도가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거지요. 자, 뭐의 발달로 사람과 물자 이동이 활발해지고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어떻게 되었으며 다양한 뭐가 발달하고 뭐가 성장했다. 자, 어떤 지도지요? 밑에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의 교통도. 자, 그러니까 뭐의 발달일까요? 교통의 발달이겠죠. 자, 보세요. 고속국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철도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철도도 생겼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만 공항과 항구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러니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자, 사람과 물자 이동이 활발해지고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을 했습니다.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봤으니 자, 이번엔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에는 우리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 썼습니까? 네, 영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뭐라고 할까요? 다 적었지요?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인구 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그물로 정리하기입니다. 교과서 81쪽에 예시 밑에 빈칸이 있지요. 자, 여러분들 15분 정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도록 하세요. 영상을 멈추고 15분 뒤에 다시 재생을 하면 됩니다. 다 했지요?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주어진 단어 3개 이상을 활용해 글쓰기를 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는 책에 있지요. 위치, 영역, 지형, 기후, 인구, 교통 6개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줄게요. 선생님은 위치, 지형, 교통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지, 하천, 평야, 해안 등 다양한 지형이 나타난다. 교통의 발달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멈추고 시작하세요. 다 했지요? 낱말 찾기 활동을 하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82쪽입니다. 자, 이번 단어에서 나온 주요 용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은 3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동영상을 멈추고 시작하세요. 3분이 지났죠? 몇 개나 찾았습니까? 선생님과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와, 되게 많죠? 모두 몇 개로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5, 17, 20, 21, 22, 23, 24개입니다. 24개를 찾았으면 여러분들 다 찾은 겁니다. 잘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1단원을 잘 공부했는지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배운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만큼 도달했어 라고 생각하는 개수만큼 색칠을 하면 됩니다. 나는 이걸 다 알아 라고 하면 5개를 다 칠하면 되고요. 나는 한 중간급인 것 같아 그러면 3개 이런 식이겠죠. 자, 이거는 자기평가입니다.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꼭 5개를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스스로 평가를 했을 때 나는 이게 좀 부족했어 라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당 부분을 스스로 공부해서 정확히 알면 그게 더 훌륭한 겁니다. 아셨죠? 자, 1단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첫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